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확감소 보장 과수 품목 가운데 참다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론서 해설 6장에 실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선 강좌에서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하고 기타 과수 8종의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을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 즉 포복자만하고 포복자만을 제외한 과모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이 8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포복자만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확량 조사를 최초 수확품종 수확 개시 시점에 수확량 조사를 한다는 거고요. 물론 만감류의 경우에는 이제 적과 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기타 과수 8종은 사고가 발생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없었다 그러면 수확량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고 수확 개시 이후에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겁니다.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수확 개시 후에 이제 몇 번이나 했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수확량을 산정하는 산식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이게 느껴지게 되죠. 그 8종 가운데 이제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 수확 개시 전에는 조사한 수확량을 최종 수확량, 이 피해율 산정하는 데서 쓰는 최종 수확량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처음 조사를 했다 그러면 평년 수확량하고 최초 조사한 중간 수확량, 여기서 중간 수확량이라고 하면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을 합한 걸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큰 거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뺀 값을 수확량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 수확 개시 전에도 있었고 수확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수확 개시 전 수확량,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초 조사한 수확량이 되죠. 여기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뺀 수확 개시 후에 사고당 감수량을 뺀 값을 수확량으로 보고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똑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씩 그 조사하는 방법, 품목에 따라서 그 소과의 경우에 그 다음에 오미자의 경우에 이제 길이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본 개념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수 품목별 특징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포복자만 그리고 밤, 호두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참다래는 과중조사, 착과피해, 낙과피해 조사 기준이 있는데요. 과중조사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3주 이상, 그리고 그 3주 이상에서 평균적인 20개 이상을 이 과실을 추출을 해서 무게를 재게 되는데, 다만 농지당 6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 가운데 밤, 호두하고 같지요. 그리고 이제 착과피해 구성 조사를 할 때는 품종별로 표본주 3주 이상에서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을 해가지고 착과피해 구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과피해는 품종별로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이 포복자나 밤호두하고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참다래는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0g 이하의 과중이 나가면 7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과실의 개수 곱하기 과중을 해서 그 양을 구하게 되는데 50g 이하의 과실은 실제 무게의 70%만 인정을 하니까 수확량이 조금 나오는 걸로, 즉 피해율이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다래는 무슨 그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면적당으로 조사를 하는지 한번 참다래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5월 달에 참다래 꽃이 핀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자, 이게 이제 참다래 과실 열매입니다. 이제 거의 수확기가 된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이제 5월 달에 그 하동에 있는 참다래 밭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 참다래 과수원이 지금 이 계곡에 이렇게 있네요. 계곡하고 능성에 있고, 여기 돌아가는 것은 요것은 이제 방상팬이라고 해서 서리를 방지하는 이제 그런 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망은 이게 이제 방풍망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방풍망을 쳐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참다래 과수원입니다. 참다래 과수원인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참다래는 이렇게 이제 넝쿨성 식물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그루가 자라면 이게 쭉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거에 나무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한 그루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면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면적 조사하는 거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참다라해가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냐 하면, 한 그루에 달린 과실을 전부 세면 좋겠습니다만, 이 한 그루가 말씀드렸듯이 가지가 어디로 뻗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요. 표본주는 이제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주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표본주의 면적을, 표본 구간 면적을 재게 되는데, 이런 이제 끈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요. 이 사각형의 면적을 잽니다. 이 면적을 재고 이 면적 안에 있는 과수를 이제 세게 됩니다. 낙과의 경우에도 이 면적에 이렇게 이제 땅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이 면적이 나오면 이 표본 구간 면적에 떨어진 낙과수를 세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면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만 다르고 사실은 다른 품목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 한 주에 착과되어 있는 착과수하고 낙과수를 산정하는 그 개념은 똑같은데, 다만 한 주가 아니고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이 이제 다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른 품목하고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확량 조사에는 이제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과 피해, 낙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다른 품목하고 동일을 하고요. 자, 이제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표본 구간에 달려 있는 과실을 세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 착과수를 세는 점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중 조사는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의 과중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중을 조사하고, 착과 피해는 이제 표본주 3주 이상에서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착과 피해 조사를 하고, 낙과 피해 조사는 품종별로 100개 이상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거하고 같고요. 자, 이 내용은 이론서 해설 6장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장하는 재해는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낙과수 조사할 때 낙과수 조사 원칙은 표본 조사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적과전 종합위험 전수 조사하고 달리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착과수 산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착과수는 이제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나면 이제 수확 개시 전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나면 또 이제 사고 날 때마다 수확량 조사해서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착과수는 표본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당 착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면 이제 재식 면적 곱하기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식 면적은 이제 주간 거리 곱하기 열간 거리입니다. 아까 참다래가 이렇게 쭉 심어져 있었죠. 이렇게 줄을 지어서 열로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줄이 있겠죠. 그러면 요 한 주간의 거리, 요게 이제 주간 거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열간 거리는 이제 2열하고 1열과 2열 사이의 거리가 이제 여기 열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주간 거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요게 그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죠.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간 거리 곱하기 열간 거리가 한 주의 재식 면적, 한 주가 심어진 면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식 면적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조사 대상 주수는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실제 경작 면적에서 미보상 고사 면적을 주수를 뺀 거고요. 수확 개시 후라면 이제 수확 완료 주수까지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식 면적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한 것이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표본조사 대상 면적은 재식 면적에다 표본조사 대상 주수를 곱한 것이 대상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아까 이제 표본주의 그 표본 구간을 이렇게 정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달려 있는 과실수를 세서 이 면적으로 나누면 이 1제곱미터당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또는 낙과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몇 개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거를 곱해주면 전체 과수원 조사 대상 면적의 제곱미터당 착과수를 곱해주면 전체 달려있는 착과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이 착과수 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보상 주수를 빼고, 또는 수확 완료 주수까지, 수확 개시 후에는 수확 완료 주수까지 빼서 산정하는데, 유자 참다래 공통으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별 이게 표본 주수 산정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적당 착과수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로 끈으로 해서
표본 구간을 정하고요. 이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이유는 이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직사각형을 딱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될 텐데 직사각형을 딱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쪽만 평행하게 하고요. 이쪽은 뭐 평행이 안 돼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사다리꼴로 표본 구간 면적을 잡고 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면적 구하는 공식은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은 이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거죠. 밑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죠. 여기 a 더하기 b 곱하기 h 나누기 2. 이게 이제 그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 표본 구간 면적을 구하고 여기에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또는 여기에 몇 개가 떨어져 있는지를 구해서 이걸 면적으로 나누면 1제곱미터당 표본 구간 착가수를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면 1제곱미터당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또는 낙과의 경우에는 몇 개가 떨어져 있는지 낙과수, 착과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착과수, 낙과수는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피해 구성 조사는 품종별로 3개 이상 표본주에서 100개 이상을 추출하는 것만 이제 다른 품목하고 좀 다르고요. 피해 구성률 구하는 건 동일합니다. 다수 사고의 경우에도 이제 금차 피해율은 기착과 피해 구성률 가운데 가장 큰 값을 빼고 다만 이게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0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성 피해 과실을 산정하는 기준도 앞 강의에서 살펴본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낙과수 산정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과수 조사는 수학 개시 후에 사고 발생 직후에 조사를 하는데 수학 개시 전 조사에서 낙과수 산정하는 것은 낙과수 조사하는 것은 품목이 2개밖에 없었죠. 밤하고 호두만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품목은 수학 개시 전 조사에서는 낙과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표본 조사는 착과수 조사하고 동일하게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가지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당 낙과수를 구해가지고 전체 낙과수를 품종별로 구한 다음에 이걸 합하면 이제 전체 낙과수가 되겠죠. 제곱미터당 낙과수는 이제 표본주 낙과수 나누기 표본 구간 면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과수는 요 재식 면적 여기서 이제 낙과수는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낙과수인데요. 조사 대상 면적은 재식 면적 곱하기 표본 조사 대상 주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재식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낙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인데 가만히 보면 재식 면적 곱하기 면적당 낙과수는 요게 결국은 한 주의 낙과수하고 동일하게 되죠.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이 재식 면적이니까 주당 낙과수하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착과수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다른 품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다만 그 면적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똑같다는 거. 결국 주당 낙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그렇게 해서 착과수 낙과수 구하는 것 다른 품목에 그렇게 구하는 것 같다고 개념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표본조사는 이렇게 구하고요.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품종이 구분 가능하면 품종별로 조사를 하지만 품종별로 구분이 어려우면 한 군데 모아놨다 그러면 일단 그 전체에서 100개를 추출한 다음에 100개 이상을 추출한 다음에 100개를 품종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비율을 구한 다음에 이제 품종별 표본과실수 나누기 품종별 표본과실수 합계 그러니까 100개 추출했다면 100분의 뭐 A 품종이 30개였다 그러면 30이니까 30%가 되겠죠. 전체 낙과수의 30%가 A 품종이 되는 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품종을 구분해서 품종별 낙과수를 구하고 자, 피해 구성률은 피해 구성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조사, 전수조사 낙과수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결과주수 개념도 똑같고요. 자, 이제 과중조사를 보겠습니다. 과중조사는 이제 사고 접수 농지 수확량 조사 시에 하게 되는데요. 수확기를 판단하고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별 3개 이상 표본주에서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별 60개 이상을 추출해서 과중 무게를 달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50g 이하 표본 과실 무게는 70% 0.7을 곱해서 70%만 인정해 준다는 거. 그리고 50g 초과 표본 과실은 이제 그대로 무게를 재서 합산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표본 과실수 예를 들어 60개를 추출했다 그러면 이제 60으로 나누면 한 개의 개당 과중이 평균 과중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과중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보험금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험금은 다른 품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피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해율은 이제 평수 미평 평년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이걸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구하고요.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 조사값 가운데 가장 큰 값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을 그대로 쓰게 되고요. 수확 개시 후에는
평년 수확량하고 수확 개시 후 조사만 있다고 하면 평년 수확량과 조사한 중간 수확량 가운데 최초 조사값 가운데 큰 값에서 그 이후에 사고당 감수량을 빼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개시 전과 후에 있었다 그러면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가지고 구하게 되는 것은 다른 품목하고 동일합니다. 이때 이제 오류 수정이 있었죠. 그래서 N차 조사, 금차 조사 수확량 값이 이전 조사 수확량, 중간 수확량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량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오류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확 개시 전 수확량만 있을 경우에 이제 수확량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착과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피해 구성률, 여기에다가 미보상 주수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쓰게 됩니다. 밤 호두의 경우에 이제 착과 낙과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게 품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참다리의 경우에는 지금 평년 수확량,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써서 재식 면적을 곱하면, 즉 한 주의 그 주당 평년 수확량이 되겠죠. 여기에 미보상 주수를 곱해가지고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을 재식 면적 합계로, 그러니까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이 이제 재식 면적이죠. 즉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였습니다. 자, 이것을 전부 합하면 결국 재식 면적 합계가 되니까 이걸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간 수확량은 이게 이제 이론서에는 없는 용어인데요.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을 전부 합한 걸 이제 중간 수확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이걸 매번 이렇게 언급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요것은 정리를 하면 결국 착과량, 낙과량, 미보상 주수량, 그 다음에 고사 주수량, 그 다음에 기수확량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금차의 과수원에 달려있는 모든 그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금차 수확량은 요게 이제 금차 피해 구성률이 들어간 요게 이제 실제로 수확하게 되는 경제적 가치가 되겠죠. 농부가 계약자가 수확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확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인 수확량이 되고요. 중간 수확량은 정량적인 이 피해 구성률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로 달려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달려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제 그런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금차 고사 주수 때문에 여기 그 약간 문제는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론서가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차 수확량은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리고 금차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 주수 감수량인데, 이제 착과 감수량은 착과량 곱하기 착피율, 금차의 착과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낙과 감수량은 낙과량 곱하기 낙피율. 고사 주수 감수량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재식 면적, 그러니까 주당 결국 평년 수확량이 됩니다. 여기에 금차 고사 주수의 1 맥스 A까지 곱해서 금차 고사 주수 감수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험금 산정하는 산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기출문제 한 문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타 과수 8종의 경우에 보험금 계산하거나 수확량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참달에 딱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5회에 기출문제로 한 문제 있었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달의 수확량은 착과수 곱하기 품종별 과중 곱하기 1 착과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있다 그러면 미보상 주수 곱하기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과 재식 면적을 이렇게 곱해서 요게 이제 결국 주당 평년 수확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지금 실제 결과 주수가 300주입니다. 300주 마이너스 고사 주수 50주 마이너스 미보상 주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수확 개시 전 발생하는 손해니까 수확 완료 주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보면 250주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식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재식 면적, 즉 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면적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죠. 그러니까 4 곱하기 5 하면 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20제곱미터가 이제 재식 면적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은, 즉 조사에 대해 해야 될 전체
면적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재직 면적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5,0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5,000제곱미터가 이제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조사를 했는데, 표본 주수가 지금 8주고, 표본 구간 면적이 윗변, 아랫변 높이가 각각 1.2, 1.8, 1.5m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8개를 조사를 했으니까 8줄을 곱하면 표본 구간 넓이 전체 넓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 넓이 또는 뭐 면적 같은 얘기입니다. 자, 1.2 더하기 1.8 곱하기 1.5 나누기 2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8구간, 표본주 8줄을 했으니까 8구간을 해야 표본 구간 넓이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18제곱미터가 표본 구간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미터당 착과수,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구해봐야죠. 그럼 제곱미터당 착과수는 지금 850개가 표본 구간에서 산정이 됐는데, 이게 18제곱미터 면적에 착과된 게 850개니까 18제곱미터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47.2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반올림 문제가 나오는데요. 47.2 이렇게 무한소수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올림 문제가 나오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그대로 쓰는 게 좋겠고요. 지시가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여기 이제 수확량은 1.6kg는 2kg로 이런 식으로 반올림 해라 했으니까 수확량에 대해서만 지시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착과수까지 이제 구했으면 과중을 구할 차례죠. 이제 개당 과중은 50g 초과는 그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2160g입니다. 이건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1440g은 50g 이하니까 이것은 0.7을 곱해야죠. 70%만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이제 전체 지금 36 더하기 24, 60개로 60개 무게가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60개로 나누면 52.8g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구했네요. 그러니까 수확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수확량은 자, 제곱미터당 착과수,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47.2개가 달렸고요. 여기에 표본 조사 대상 면적 지금 5,000제곱미터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요게 착과수가 되겠죠. 그리고 품종별 과중이 지금 52.8g이니까요. 52.8g 곱하기 1 착과 피해 구성률은 지금 30%라고 지시가 됐으니까 1 30%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보상 주수는 지금 없습니다.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미보상 주수는 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8726.66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수확량은 결국 8727kg이 되겠습니다. 자, 수확량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5회 문제가 조금 문제가 많았는데요. 계약상에 이 고사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약상에 이 고사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사주수는 조사를 해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들어가 있고요. 일단 뭐 출제자 의도는 고사주수가 조사 내용에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확량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감소 보장 과수 품목의 참다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